기술의 진보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거를 악용하는 기술들이 워낙 많아졌다. 큰 문제가 됐던 회사 중에 하나가 아마존입니다. 보이스 엔진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15초만 목소리를 따면 보이스 페이크로 갈 수가 있어요. 자동차 보험 피해 액수가 실제로 1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디지털화된 모든 머니 트랜잭션들은 걸릴 수밖에 없고, 로우엔드는 실제로 AI가 할 거고 굉장히 하이엔드는 실제로 휴먼 터치로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시장은 양극화가 분명히 일어날 거고, 테크와 경제를 1+1으로 한 번에 배우는 시간, 테크 1타 강사 9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AI 성장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위험성과 윤리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광주과학기술원 AI 정책전략대학원 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김준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테크레디의 조승범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딥페이크 문제를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는데 AI가 가져오는 각종 문제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새 AI를 활용한 사기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AI가 진짜 극도로 고도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선한 영향력, 그다음에 선한 문화를 만드는 것보다 좀 다크 사이드에서 이거를 악용해서 실제로 이제 사기를 벌이는 행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뭐 전문 사기꾼들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위험한 거는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런 최신 기술에 관심 있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 이제 청소년들이 그거를 응용해서 뭔가를 시도를 해보다가 이제 범죄로 이제 낙인 찍히는 그런 이제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딥페이크나 아니면 그 딥보이스라고 하는 음성을 통한 그런 사기들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해도 2023년에 실제로 딥페이크나 딥보이스가 아니더라도 이걸 통칭해서 전화 사기 규모가 하루 평균 수천만 건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피해액은 1조 달러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1조 달러. 그러니까 1조 달러를 넘어가는데, 특히 타겟 대상은 주로 60대 이상의 노인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뉴스를 이제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외국인 딸이 한국에 놀러 와서 한국에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국에 있는 이제 외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한국에 있는 당신 딸이 감금이 돼 있다. 그러니까 랜섬을 이 계좌로 보내라 라고 해서 부모들이 이제 한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실제로 경찰의 도움으로 자기 딸을 찾았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전화 사기에서 이제 벗어났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보여줬던 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이 딸이 실제로 감금된 영상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빨리 나한테 랜섬을 내라라고 협박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딥페이크나 딥보이스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유형으로 보면 투자 사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을 인터뷰 했다라고 이제 영상을 찍어서 우리 회사 광고 모델, 홍보 대사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런 유명인들이 사칭을 당한 유명인들 한 137명 정도가 이제 실제로 이런 해명이나 이런 이슈들을 네, 이제 실제로 유느님이 해명도 했어요. 그렇군요. 네, 자기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사기도 굉장히 간단하게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안면인식의 그 아주 기술이 탁월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능 프로에서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인식을 한 다음에 눈을 깜빡이고 미소를 짓잖아요. 그리고 영상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얼굴이 페이크 처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 안면을 인식한 페이크한 얼굴로 이제 통화가 되는 그런 기술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딥페이크로 영상 통화를 연결한 다음에 내가 회사 사장인데 그 내 은행 통장에 있는 얼마를
이 계좌로 입금을 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사기가 실제로 있었고 이런 딥페이크 사기를 중국 공안 당국에서 한 500명 정도를 지금 검거를 해서 실제 사유 문제들을 지금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의 진보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거를 악용하는 기술들이 워낙 많아졌다. 그래서 딥페이크, 딥보이스 이제는 연변에 계신 분들이 전화를 안 하고 AI가 대신 전화할 수 있으니 그것도 당신의 목소리나 당신의 상관이나 지인의 목소리로 전화해서 내지는 얼굴로 통화를 영상 통화를 해서 실제로 뭔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고 있다. 오픈 AI 같은 경우는 텍스트 베이스로 시작을 해서 이미지로 넘어와서 영상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4, 5개월 전에 나왔던 게 보이스 엔진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15초만 목소리를 따면 그게 바로 딥보이스, 보이스 페이크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워닝을 하는 게 전화를 받았을 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끊어버려라. 거기다 대놓고 내가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하면 학습이 되는 학습이 거군요. 되기 시작한다라고 보고 이제 대답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AI 워싱이라는 그런 종류의 금융 사기 비슷한 건데요.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AI 기술이 없는데 AI라는 타이틀을 넣어야 투자를 받거나 새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R&D 사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AI 기술을 갖고 있어요라고 이제 과장 광고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R&D 자금들을 유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기본적으로 AI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됐던 회사 중에 하나가 아마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마존고.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네, 무인샵으로 실제로 사람이 그냥 워크인 들어갔다가 물건을 저스트고, 그러니까 물건을 짚고서 가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인터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가 가서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계산되는 시점이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요? 좀 네. 텀이 기네요. 텀이 깁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인도에 있는 아웃소싱 회사가 그 영상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 CCTV들이 몇백 개가 깔려 있거든요. 그거를 그 동선을 일일이 다 체크해서 AI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동선, 그 다음에 물건을 집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다음에 그게 바코드에 스캔이 되는지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스캔이 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검수 절차를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AI가 아니군요. AI가 아니라. 그래서 AI가 했겠지만 그거를 사람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쇄하고 철수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듯이 뭐 아마존이 최첨단 기술을 썼겠지만 마지막으로 완성도는 이제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100% AI냐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닐 수 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아예 AI 기술이 없는 회사가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준코라는 회사가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의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AI 기술을 접목해서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매칭해주고 그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거를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서 이제 펀드레이징이나 주가를 이제 부양하거나 하는 모델들이 있었다. 그 사기 문제 중에서 최근에 저는 안타까운 주변 사람의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사례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로지라고 하는 가상 인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한때 유행했죠. 예, 유행했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가상 인간이 인스타그램에 나타난다였는데 이제는 그 가상 인간의 계정을 AI가 스스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팔로워들이 10만 명이 넘는 그런 가상 인간 미스 AI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후보자가 선정됐습니다. 무려 15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인플루언서인 그녀들은 프랑스, 튀르키예, 모로코, 포르투갈, 인도 등 다양한 나라의 출신들로 선정됐죠. 현재 보시는 분들은 전부 가상 인간들이에요. 현실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 일을 하는 현장, 누구 미팅하는 현장, 이렇게 여행 가는 것들을 다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들이 처음에는 이런 가상인간인 일 거라고 생각하고 재밌어서 들어갔다가 만나고 대화하고 채팅을 하다가 먼저 이쪽에서 돈을 보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AI 쪽에서 돈을 먼저 보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때는 인간이 개입을 했겠죠. 돈을 뭐 50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보냈겠죠. 그리고 나서 너는 투자를 정말 잘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50만 원 보낼 테니까 50만 원 어디다 한번 투자해 봐라. 해서 이 50만 원이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5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을 투자를 해요, 본인이.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투자했던 30만 원, 50만 원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거의 1억 가까이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존재하지 않은 인물. 하지만 계좌나 가상 거래들은 코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코인 거래에서도 큰 타격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기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 모델들을 저희가 그 한 두 가지 정도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보험 사기들. 네, 차량 그 자동차 사고들을 일부러 일으키는 내지는 고의로 일으켜서 실제로 사기 그 피해액을 보험금을 받아내는 그런 이제 보험 사기를 막는 영상 인식 엔진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동차 보험 피해 액수가 실제로 1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삼성화재나 현대해상이나 이런 그 대규모 대형 보험회사들이 이런 AI 엔진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의로 부딪혔는지, 이거를 방향이나 각도나 그다음에 속도나 이런 것들을 다 AI가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보험금을 받은 내지는 요청한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을 관계망들을 다 추적을 하죠. 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어느 사람하고 관계가 있었는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실제로 그걸 통해서 점조직화된 이런 보험 사기꾼들을 어떻게 한 방에 딱 모아서 실제로 일망타진하는 그런 모델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유사한 모델은 이제 중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돈을 갚지 않거나 돈을 이제 사기친 사람들을 이제 조사할 때 이런 AI를 통해서 관계망을 다 조사해가지고 실제로 누구와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이 어떤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현재는 저희가 캐시레스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모든 머니 트랜잭션들은 걸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중국은 현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AI가 사기치는 것들은 현금 디지털화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항상 코인을 요구합니다. 코인으로 트랜잭션 하거나 코인을 투자하라고 하거나 할 때 누군가 모르는 사람들이 코인 투자라고 하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저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소액으로 이제 그 사기를 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이제 전화 사기의 경우, 딥보이스의 경우 실제 규모는 엄청 크고요. 이거에 대한 사회적 파장들은 되게 심한데, 영국이 나섰습니다. 영국에는 오트라는 통신사에서 이 60세 이상의 어른들한테 이런 전화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런칭을 했는데, 그 서비스명이 데이지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데이지라고 할머니가 나오는데요. 60세 이상들의 노인들이 전화를 받을 때 이 전화번호, 발신자 번호가 전화 사기에 사용되었거나 유사한 패턴이면 그 전화번호가 걸려왔을 때 데이지라고 하는 AI 할머니가 먼저 받아. 먼저 전화를 받아서 이런저런 넋두리를 하게 됩니다. 넋두리를 하면서 실제로 전화를 끊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잔소리꾼 할머니를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 욕쟁이 할머니. 맞습니다. 왜 이러고 사냐. 막 이러면서. 욕정이 두 번째 케이스는 KT인데요. KT에서 이제 후후라고 하는 이제 스팸 전화를 막아주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하고 같이 해서 실제로 이런 보이스를 인식해서, 실제 이건 보이스를 인식합니다. 발신자의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이 발신자가 여러 전화 사기에 연루된 음성 패턴이다 라고 하면 바로 이제 신고 내지는 차단
내지는 이제 경찰서로 이제 우회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만들었다고 하죠. 금융권에서는 실제로 양자 컴퓨팅의 양자 AI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그 신용카드 프로드 디텍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I가 학습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가 필요한데 금융권들도 굉장히 큰 대형 금융권들은 트랜잭션 데이터가 많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적은 데이터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변수들을 계산하고 프로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저희가 디텍션하고 결제를 차단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이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발신자가 전화를 할 때 지문 인식을 했는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인식을 했는지에 대한 바이오 디텍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하나의 사례가 AI가 아주 그 첨단의 시대로 왔는데 실제로 아날로그가 스물 밸류에이션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스 앤 노블스입니다. 반스 앤 노블스가 실제로 굉장히 미국에서는 가장 최대 책방이었는데 아마존이 나오면서 실제로 아마존에 밀려서 2000년대에 이제 매장을 축소하게 되죠. 그러면서 본점까지 폐점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23년도에 본점을 다시 확장해서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 온 그 CEO는 제임스 돈트라고 하는 CEO가 영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내세운 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human first. 사람이 모든 걸 다 처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사람을 우선적으로 대하는 그런 감성적인 마케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심플하게 한 3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큐레이션을 강화했다. 근데 큐레이션을 누가 하냐? 아마존은 AI가 하지 않습니까? AI는 누구의 명령을 받냐? 광고주의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은 광고주가 아니라 실제로 큐레이터, 사람들이 직접 니네가 읽어보고 지가 실제로 독자들한테 그 추천하고 싶은 책들을 그리고 큐레이션을 해라. 라고 한 거죠. 지난주에 이제 싱가포르를 잠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책방을 잠깐 들렸는데 제일 가운데 코너에 팔레스타인 코너가 섹션이 하나가 굉장히 큰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가운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제일 큰 감옥 팔레스타인. 이렇게 딱 그런 책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싱가포르 사람들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왜냐하면 정치가 경제의 관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전 세계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휴머니티, 그 다음에 평화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반스 앤 노블스도 그런 터치, 휴먼 터치가 굉장히 이런 성공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따뜻하게 사람들의 감성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AI 시대에는 훨씬 더 많고 굉장히 AI가 고도화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거기에 로우엔드는 실제로 AI가 할 거고 굉장히 하이엔드는 실제로 휴먼 터치로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시장은 양극화가 분명히 일어날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AI에 밀려서 실제로 사람들이 직업을 밀려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감성적인 부분 좀 더 휴먼 터치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로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또 하나의 산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닷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AI의 등장을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윤리 문제는 반드시 이제 건드려야 될 부분이고 근데 우리가 닷컴 시대를 보면은 뭐가 없어졌냐면 편지지에 편지 쓰는 분들이 없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다 이메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네. 그러니까 닷컴이 이끌어냈던 산업들은 새로운 산업이에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산업과 통신이라고 하는 산업들이 닷컴을 통해서 전부 시작이 됐고 AI도 앞으로의 10년의 변화는 그 이상 2배, 3배 이상 클 건데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휴먼 터치 부분, 휴먼 센트릭한 부분은 더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인간의 감성 포인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물론 사기도 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앤틱하게 다시 돌아와서 본연의 인간의 모습들. 노동 형태가 바뀌지 직장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다가 문서 노동으로 옮겨왔고 문서 노동을 하다가 우리가 정신 노동으로 옮겨가는 이 노동의 포인트가 옮겨가는 거지. 오히려 더 인간은 몸을 덜 쓰면서 더 고민하고 책을 읽고 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포인트를 얘기해 주셔서 AI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AI를 좀 잘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AI 위험과 관련해서 윤리 문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선 AI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I의 개념과 인간 복제에 대한 개념, 우주에 대한 개념들이 2000년 전부터 인간은 늘 상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은 늘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피엔스지 않습니까? 사피엔스.